마켓세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할 분은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 공개하고 바로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주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예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FN 가이드에 이제 오늘 일자로 6시에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리포트 내용의 문구를 제가 주제로 한번 뽑아봤는데 정말 이제 강력한 매수 구간이 온 건지 하나하나 요목조목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잊고 지냈던 섹터 중에 하나가 5G 통신 장비주가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 실적이 좋았던 탓일까요? 최근에 주가가 뭐 일부 기업들은 많이 올라왔는데 3분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온 거예요? 네, 뭐 3분기 실적 비교적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좀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는 게 가장 큰 뭐 원인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는데 대신 이제 주요 통신사에 대한 이제 5G 투자가 아직까지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5G 관련된 매출 부분은 조금 제한적으로 증가를 했다. 대신 이제 5G 말고 다른 사업 분야가 있는 그런 회사들의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뭐 서진 시스템이나 뭐 RFHI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관련돼서 뭐 기업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 다각화로 해서 그 5G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그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매출이 한 10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HFR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실적 같은 경우는 한 200%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27억으로 흑자하는 그런 모습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HFR 분기별 연결 영업이익 추이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흑자 전환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업체들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외에 5G는 최근 시장에서 어떤 기대감과 모멘텀이 또 형성이 되고 있을까요? 네, 5G가 뭐 올 내내 이제 계속 뭐 양치기 소년 같았죠. 뭐 좋아진다 그러는데 계속 지금 뭐 투자가 좀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는 뭐 5G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지 않느냐. 이제서부터 이제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이제 시장 내에 좀 팽배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계속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게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연관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하려면 이제 인터넷 안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사이버 공간을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유선 통신망도 많이 쓰시지만 이제 핸드폰 같은 이제 무선 통신망이나 아니면 VR, XR 같이 이제 전용 기기일 경우에는 이런 이제 무선 통신망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그 통신 양 자체가 상당히 좀 큰 그런 이제 무거운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빠른 이제 통신망 자체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속의 이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5G에 관련된 분야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5G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28GHz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사설망이라고 해서 이제 특화망으로 사용될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장 내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를 한 거나 아니면 공공 부분, 그다음에 뭐 병원 같은데 이런 쪽에서 아마 그 자체 내에 와이파이를 대체하는 그런 형태의 아마 5G 사설망이 이제 활용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5G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요즘에 이제 뭐 애플카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5G가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는 뭐 단순하게 이 통신망이 그냥 통신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유관 산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국내 네트워크 장비주들의 상승률 보셨는데 HFR이 역시나 좀 독보적인 네, 주가 예, 상승률을 그렇습니다. 기록을 한 것 같아서 이 종목 얘기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 내에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KMW가 저는 네. 대장주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렇게 유독 HFR이 5G 통신 장비주 내에서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네, 뭐 네. KMW가 뭐 가장 시총이 크기 때문에 대장주였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올해 좀 상당히 좀 나쁘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에 좀 밀렸고요. 대신 H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상당히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지금 시장에서 돋보이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HFR 같은 경우 이제 자체적인 모바일 프론트 홀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 특히 이제 해외 부분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회사 그 기업 실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매출이 200% 넘는 580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27억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5G 특화망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최근에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8GHz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공항, 그다음에 물류센터 같은 데서 활용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부터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11월 22일 날 이제 차세대 통신을 위한 이제 시설 투자를 한 300억 정도 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그런 이제 시설 투자에 따른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제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한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HFR이 최근에 왜 독보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은지 저희가 먼저 살펴봤고요. 5G 통신 장비주 내에서 HFR뿐만 아니라 서진 시스템도 이번에 흑자 전환한 네, 게 좀 그렇습니다. 확인이 됐던데 리포트를 보니까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예. 서진 시스템은. 네, 그렇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매출 이제 좋게 나온 게 5G 쪽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네. 5G 쪽은 아니고요. 네. 기타 이제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영업 사업부가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반도체 관련 사업부하고 그다음에 ESS 장비 관련 사업부의 이제 매출이 네.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는 게 이제 실적 개선 이제 효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신 시스템은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그런 이제 케이스를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 가공 기술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 쪽도 물론 이제 내년도에 상당히 이제 기술이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가공을 통해서 전기 자동차의 경량화 소재나 아니면 2차 전지 부품 제조 사업으로 지금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그 관련 쪽으로 아마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 전기차 뭐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쪽이니까요. 아마 관련된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내년도에 매출이나 아마 영업이익 부분이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 내에서 대표적인 종목 HFR과 서진 시스템을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5G 통신 장비주인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5G 통신 장비주는 안 좋은 기억이 많다. 네, 그렇죠. 오랜 기간 좀 힘들어 하셨던 섹터 중에 네, 하나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진짜 강력 매수 구간이 왔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살짝 의구심을 가지고 네.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요. 그 김홍식 애널리스트 의견에 네. 임순재 대표님 좀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아직은 조금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5G 관련돼서 투자가 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데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려면 28GHz 관련 부분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28GHz는 비용이나 전파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관계 그 분쟁 때문에 그 이 화웨이가 5G 관련된 특허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가 망이 많이 깔린다라고 하게 되면 네. 화웨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 또 다시 살아나는 또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5G보다는 아니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6G 부분으로 좀 더 투자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5G 통신 장비주 내에서 지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낙폭이 좀
유달리 컸던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 담아도 괜찮은 건지. 네, 그렇죠. 뭐 일단 네. 그 관련된 사업 자체가 뭐 성장성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이제 투자 속도를 과연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이제 투자 속도는 그렇게 생각보단 빠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내내도 뭐 5G 통신 안 좋다라고 해도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일단 투자 속도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은 하지만 그래도 성장 속도는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과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에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5G 관련돼서도 일단 5G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RFHIC라는 종목입니다. 뭐 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통신 장비 관련 중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손꼽힌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5G 관련돼서 이제 그 GAN 그 화합물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락칼륨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통신용 RF 칩에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증폭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관심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5G 통신보다는 5G 통신 외의 부분으로 최근에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더에 들어가는 이제 지락칼슘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그 매출 성장세를 좀 이끌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향후에 그 전력 그 반도체 쪽으로도 좀 더 그 이제 투자를 확대할 그럴 예정으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게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때는 아마 방산 관련 레이더 그 반도체에 관련돼서 아마 매출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은 아마 상당히 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이후에 아마 실적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뭐 5G가 뭐 투자가 뭐 급격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꾸준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관련된 이제 기지국에 들어가는 통신용 칩인 이제 칩 관련된 이제 강세를 갖고 있는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관련돼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락칼슘 나트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체하고 최근에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걸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용 반도체의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매출도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도 이제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 매출 한 70% 증가한 1,7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340% 증가한 274억 정도 지금 뭐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중소 5G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글로벌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역할이 또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삼성이 또 드네요. 그 버라이즌이나 이제 다른 또 네. 인도나 이쪽에 이제 그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되면 국내 제조업체도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5G 투자 물량이 얼마나 이제 확대가 되고 이게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5G 통신 장비주 정말 강력한 매수 구간이 온 건지 저희가 이 주제로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